7번 봅니다. 7번. 지번. 지번이요. 7번부터 11번까지죠. 여기 있는 것만 풀 수 있으면 어떠한 문제가 나와도 다 풀 수 있습니다. 지번 자체는. 지번은. 그러면 일단 지번에서 가장 핵심이 바로 뭐예요? 지번에서는 토지에 무엇이 있을 때, 토지에 이동이 있을 때 어떻게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 이거야. 토지가 이동됐을 때 어떻게 지번을 부여할 것이냐. 그럼 그게 바로 몇 번 문제예요? 1번하고 1번, 2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까지가 다 이제 지번 5문제죠. 지금 보면 이 5문제 안에 법에서 정한 거 다 들어가 있어요. 웬만한 거 빼고는 거의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맞아요? 아라비아 숫자로 쓴다.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산자를 쓴다. 지번은 북서에서 남동쪽으로 지번을 부여한다. 차례대로 부여한다. 누가? 지적소관청이. 그 지적소관청이 지번을 무엇하고자 할 때? 변경하고자 할 때는 누구의? 시도지사의 무엇을 얻어야 된다?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뭐예요?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거예요. 토지이동에 따른 지번부여. 그래서 신규 등록하고 무엇?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의 경우에는 인접토지의 본번에 뭐를 붙여라?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자. 근데 최종 지번에 인접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로 되어 있을 때는 최종 본번 다음 선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본번을 붙인다. 만약에 최종 본번이 100이라고 가정했으면 101, 102, 103 이런 식으로. 이해하셨어요, 이거? 이렇게 있으면 얘가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100번이면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여기를 매립하면 인접토지의 본번에 부번을 붙이는 거고, 최종 지번에 인접하거나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필지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가자 이거잖아. 근데 얘는 결번이 발생하진 않죠. 얘는 결번이 발생하더라 이겁니다. 이쪽에서 넘어와 줘야 되는 거니까 임야대장하고 임야도의 등록상은 말소라기 때문에 임야도의 지번이 말소가 되니까 결번이 발생하는 거야. 그 다음 분할의 경우는 어떻게? 분할의 경우에는 1을 만약에 몇 필지로? 2필지로 분할하면 분할전 1필지는 분할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냥 부번 붙이는 거야. 끝에 부번 다음 부턴부터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3필지로 분할하면 1에 1이고 본번에 얘는 1필지는 분할전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는 부번 붙이는 거니까 아무 부번이 아니라 끝번 다음이죠. 다음 순번으로 해서 부번 붙이고 여기에 무엇이 있다?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했을 때는 분할전 지번을 우선적으로 부여하고, 그 다음에 합병의 경우에는 1에 1이 있고 1에 2가 있고 뭐 1에 3이 있고 1에 얼마? 4가 있으면 얼마로? 1에 1로 하자 이거예요. 만약에 1에 1이 있고 2가 있고 3이 있고 2에 1이 있으면 얼마로 하자? 2로 하자 이거죠. 본번 중에 무엇을? 본번 중에 선순위로 하자 이거예요. 선순위로. 여기에 무엇이 있다? 주거, 사무실 등의 건축물이 위치했을 때는 신청하자 이거 신청. 여기 9번부터 11번까지는요.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문제. 어차피 누가 내요? 지적과 교수님이 내는 것 같아요. 지적법 문제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나오면 여기 딱 보세요. 다 조문에 있는 내용들이지. 다 조문에 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도시개발 사업. 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의 지번부여 방식을 준용하는 거 있죠. 어떤 거? 축척을 변경한다라든지 지번을 변경한다라든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인해 가지고 지번을 새로이 부여할 때는 이 방식을 그대로 얘를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지번부여 준용하는데, 얘는 종전의 지번 중에 무엇만을 가지고요? 이 본번을 가지고 본번만을 가지고 부여를 해야 되는데, 이 본번 중에 무엇 할 것이 있다? 제외할 것이 있는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역의 경계에 걸쳐 있거나 안과
밖에 같은 것이 있으면 제외하고.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게 어떨수록 적은 경우도 있어. 적은 경우. 적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블럭 단위로 하나에 무엇을 붙이고 본번을 붙이고 그 안에 부번을 붙이거나 아니면은 그 지번부여적에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뭐를 붙인다? 본번을 붙인다. 최종 본번 나오면요 본번이 나오는 것이고 최종 부번이 나오면 부번이 나와줘야 돼. 여기서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부번 붙이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얘는 준공 전에도 무엇을? 준공 전에도 지번을 부여할 수 있죠. 신청해야 돼요. 시행자가. 그럼 그때는 무엇에 의한다? 사업계획도에 의하더라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7번. 등록전환. 1번에 등록전환이라고 써있죠? 그 다음에 뭐가 눈에 보여야 돼요? 여러 필지. 그 예외라는 거잖아. 그럼 최종 본번 다음 선번으로 해서 본번 써야죠. 그죠? 2번에 분할이라고 써있죠? 근데 건물이 있다고 하죠? 우선적으로. 이 말이 들어와 줘야지. 3번은 신규 등록이죠? 최종 지번에 인접했다고 하죠? 그럼 최종 본번 다음 선번으로 해서 본번으로. 합병이죠? 건물이 있다고 하죠? 신청해야죠? 그럼 해주더라 이겁니다. 5번 축적 변경일 때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지번법에 준용한다. 작년도 지적법 정답이 이 지문이에요. 작년도 정답이. 근데 여기서 답은 3번이죠.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해서 본번 붙이는데 부번이라고 써놨잖아. 작년도 지적에서 지번이 나왔는데 작년도 지적법의 지번의 정답이 5번 정답. 5번이에요. 5번. 18번. 지번은 차례대로 부여한다.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소관청은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 시도지사. 자, 지적에서요. 시도지사가 국장에게 승인 신청하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지적소관청이 국장에게 승인 신청하는 건 없어. 무조건 틀린 지문이에요. 그 다음 2번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본번으로 하는데 안과 밖에 같은 지번이 있으면 제외하고 경계에 걸쳐 있는 거 제외한다. 2번이 일단 맞는 것 같은데? 정답 2번인 것 같아요. 3번은 왜 틀렸어요? 임이 아니라 산자를 쓰는 거고 4번은 국토교통부랑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얘기했잖아. 여기 준공전에 지번 부여할 때 신청해야 된다고. 누가? 도시개발 사업이니까 항상 누가? 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이게 공무원, 이게 만약에 중개사시험에 나오면 요거 4번 쓴 사람 나온다니까요. 풀다 보면. 근데 우리가 몰라서 4번을 쓰는 게 아니죠, 사실. 2번도 알잖아. 근데 두 개 갖고 또 고민하다 보면 또 이거 이렇게 또 굴리면 안 된다, 굴리면. 5번, 신규 등록에서는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을 가져간다. 맞아요? 아니지. 부번 갖고 하는 거죠. 종전의 인접 토지의 본번에 부번 붙이는 거죠. 틀린 거 여기에 문제를 풀다가 잘 모르는 거 있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요. 법조문 뜰쳐 보시면 요즘에 스마트폰에서 여러분 법제처 다 등록해놔요? 법제처에 보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딱 해놓고 거기서 조회해보면 쭉 나와요. 검색 기능도 있잖아. 9번. 이렇게 시험에 나오잖아? 이거 아닌 거를 찾으라는 거거든요. 이거 아닌 걸 찾으라는. 그럼 답이 뭐야? 합병, 분할, 신규 등록, 등록 전환. 그 중에 하나 찾으라는 거지. 몇 번이에요? 5번이에요. 이해하셨어요? 봐봐. 다른 거 하나 찾으라 이거잖아. 이 다음 보기 중. 그 다른 거는 요거잖아. 똑같은 건 도시개발사업, 축적 변경, 지번 변경, 행정구 개편. 그럼 다른 거는 얘네들 중에 하나 아니겠냐 이거죠. 그렇게 해서 답은 5번이다 이겁니다. 10번. 몇 번이에요? 10번? 다 맞아. 다 맞아요. 전부 다. 이것도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 7번부터 11번까지 공무원 시험에 다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공무원 문제가 조금 우리 지적직 중개사 시험보다 지문이 살짝 길어. 근데 뭐 비슷하긴 해요. 1번 다 맞아요. 1번부터 기억부터 미음까지 다 맞아요. 차례대로 부여하고 승인 받아야 되고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하는데 산자를 쓰고
분할의 경우는 분할 전 지번으로 하는데 최종 부번 다음 순번을 부번 붙이고 합병일 때는 선순위로 하는데 본번만 있을 때는 본번 중에 선순위로 하자. 다 맞더라 이겁니다. 11번. 옳은 것을 물어봤잖아 지금. 3번 좋아하시네. 지번 변경할 때 국장이 왜 나와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잘 못 찾고 있잖아. 맞죠? 이렇게 나오면은요 정답률이 높지는 않아. 답은 5번이에요. 자, 쩌잖아. 지번 변경 누가 해요? 소관청이. 누구의 승인 얻어? 시도. 그럼 국장 들어간 거 다 빼버려 그냥. 읽지도 마시고. 1번 틀렸고, 어? 2번도 틀렸고, 3번도 틀렸고, 4번은 또 틀렸잖아. 그럼 찍더라도 5번 찍어야지 그때는. 1, 2, 3번은 왜 틀렸어요? 국장이 들어가 틀린 거고. 4번은 지번 변경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 시행에 따른 지번부 방식을 준용해야죠. 자, 여러분들 그거 기억나시고 옛날에는 봐봐. 옛날에는 지번을 변경할 때 도면을 제출을 했어요.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할 때. 근데 시도지사에게 지금은 제출하지 않고 행정정보를 이용해서 확인하는 거로 다 바뀌었다 그랬잖아. 그 답이 5번인 거예요. 다시 지번 변경 누가 해요? 소관청이. 누구의 승인 얻어? 시도지사. 그러면 소관청은 시도지사에게 승인 신청서하고 지번 등 명세를 제출을 해요. 그럼 신청을 받았죠? 그 심사 후에 결과를 통지해 주면 돼. 아셨어요? 이게 3번은 뭐야? 3번은 지번 변경 승인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이렇게 돼야지. 결과 후 통지해야 된다 이거고요. 1번은 뭐로 바뀌어요? 시도지사를 소관청으로, 국장을 시도지사로. 2번은 승인 신청서에 지번별, 지번 등 명세, 지번 등 명세라고 써있지 않았지만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것을 지번 등 명세라 그래요. 지번 등 화요일날 우리 목요일날 그런 문제 있지 않았어요? 그걸 지번별 조서라고 써갖고 제가 틀렸다고 기록 설명드린 거 있었죠. 지번별 조서는 축적 변경해서 면적의 증감이 있을 때 그거 증감 내역을 써놓은 것을 지번별 조서라고 했잖아. 4번 틀렸고 정답 몇 번이다? 5번이에요. 자, 지금까지 시험에 중개사 시험에 지번 변경은 승인 받는 거 요거 하나밖에 지문이 나온 적이 없어요. 이 세부적인 절차가 나온 적이 없는데 나오면 요 정도 범위를 못 벗어난다는 거지. 사실은 보세요. 이 두 개의 답이 모든 게 있는 거잖아. 옛날에는 도면을 제출했는데 지금은 확인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7번부터 11번까지 보시면 이거 내용 있죠? 이것도 있죠? 이것도 있죠? 근데 이게 없네. 요거는 없네. 건물이 위치했을 때, 요거 건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는 없네.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제외할 거 아까 있었죠? 사업 계획도 있었죠. 미리 요거. 그 다음에 이거 준용하는 거 있었잖아. 이것도 다 있었고. 그래서 이제 교수님들 내는 거 보면은요, 사행식이다, 기후식이다, 단지식이다. 잘 안 내요. 잘 안 낸다. 물론 나올 수도 있지만 거의 문제 유형이 이렇게 조문에 있는 거 위주로 해서 바꿔서 내는데 옳은 것을 물어보면 항상 어려운 거예요. 시험에서.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지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번은 모든이죠. 모든 지적 공부에 다 등록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지번이더라. 이건 소재와 지번. 그 다음에 지목은요. 지목에 의의하고요. 지목의 무엇? 지목의 설정 원칙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공부를 하셔야 돼요? 법정 지목을 보셔야 된다. 28개. 법정 지목 몇 개예요? 28개. 변천사는 18개, 19개, 21, 24개, 오늘날의 현재 28개더라. 의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의의에서 가장 핵심은 주된 용도예요. 주된 용도.
도는 지적도하고 임야도고 도면이고 장은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인데 얘는 명칭으로 하고 부호로서 문자 표기 몇 개? 4개. 차장, 천, 원 이런 식으로. 설정 원칙 1필, 1목의 원칙, 주지목, 추정의 원칙, 영속, 성의 원칙,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4개는 법조문에 있는 거고 등록 선우의 원칙이라든지 용도 경중의 원칙은 기타적인 것들. 틀리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맞죠? 자, 이제 12번. 옳은 것은 지하에서 온수, 약수, 석유로 나오는 게 국어가 아니죠. 광천지. 광천지. 근데 그것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유시설의 부지는 잡종지예요. 그러니까 광천지가 아니다 이거죠. 1번 틀렸고 2번은 인공적인 수로와 뚝이잖아. 그 국어예요. 그 수도용지는 뭐예요? 4번이 수도용지야. 4번이 수도용지예요. 물을 정수하여 공급하기 위해서 치수하고 저수하고 도수하는 것은 뭐다? 수도용지. 5번은 도소매 시장 때문에 틀린 거야. 도소매 시장은 대. 정답 몇 번? 3번. 나왔던 문제 물이 고이는 곳은 뭐다? 유지예요. 저수지, 연못, 호수, 댐, 담수호, 소류지 이런 것들. 또 연이라든지 왕골이 자생하고 배수가 용이롭지 않은 것도 유지더라 이겁니다. 그 다음 너무 이거 13번 같은 경우는 제가 너무 많이 알려드려가지고 지목 없어. 이거를 양어장 쓴 사람도 있고요. 양식장 쓴 사람도 옛날에 그렇게 많았어요. 사실은 지목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해상이니까 등록이 안 되기 때문에 지목을 줄 수 없는 거예요. 정답은 5번이다. 이거 지목 없어.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문제. 공무원 시험에 나왔던 문제예요. 최근에 공무원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새롭게 추가된 게 뭐냐? 뭐예요? 새롭게 추가된 거 4개? 차장천원은 여기고 차장천원은 여기고 주차 창양. 만약에 이게 시험에 나오면은 잘 생각해 보면 답이 보이는데 양어장만 눈에 안 보여. 사실은 주유소용지, 주차장, 창고용지 2000년도 들어와서 많이들 생긴 거잖아. 자동차 옛날에 없었지만 제가 운전을 90년도부터 했거든요. 91년도부터 본격적으로. 91년도에도 엄청 막혔어요. 왜? 그때는 도로가 이렇게 안 좋았잖아. 그러니까 엄청 막힌 거예요. 옛날에는 지금은 춘천 금방 가죠. 제가 90년도에 춘천에 낚시하러 갔다가 12시에 버스를 탔는데 상봉터미널 도착하니까 12시야. 일요일 날. 옛날에는 그랬어요. 경춘국도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춘천에서부터 안 가요. 어디까지? 상봉터미널까지. 옛날에는 그랬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여름휴가 갔을 때요. 서울에서 강릉까지 12시간은 기본이에요. 여름휴가 때. 추석 때. 이제 얼마 있으면 가야죠? 추석 때. 서울에서 전주까지 오늘 출발했는데 내일 도착했어요. 근데 어저께 도착한 사람은 내일 출발한 사람은 같이 들어왔어. 그런 경우도 있잖아. 막 24시간씩 걸리고 막.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답이 뭐냐면 학고용지, 공장용지. 옛날부터 있었다 이거지. 그러니까 느낌으로 잘 푸시면 돼. 주차창이야. 주차창이야. 14번. 뭐가 틀렸나요? 여기서 보면 4번이 틀렸네. 습지하고 황무지. 습지, 황무지, 비행장의 지목은 잡종지. 비행장의 지목은 잡종지더라 이겁니다. 1번에 잡종지 다 보시고요. 전부 다 잡종지 맞아요. 그 다음에 2번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공원 뭐다? 공원. 그러면 자연공업법상의 공원은요? 자연공업법상의 공원은 임야예요. 임야. 땅자와 지자 들어간 거 임야. 국립공원 이런 것들 임야. 근데 창고용지는 물건을 독립적으로 보관하는 거. 그러면 과수원 내 저장시설의 부지는? 다시 과수원 내 저장시설의 부지는? 과수원이에요. 과수원.
아니 과수원에 저장시설에 보지는 과수원이라니까요. 창고용지로 보지 않고 과수원 내 주거용 건축물이 대가 되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조심하셔야 돼. 과수원은 뭐가 과수원이에요? 사과, 배, 귤, 포도, 감, 호두, 그 다음에 밤, 이런 건 전부 다 과수원이더라 이겁니다. 과수원 내 저장시설에 보지는 과수원이에요. 과수원. 창고용지로 보지 않는. 마찬가지 목장 안에 목장 안에 사료를 저장할 수도 있잖아요. 목장용지다 이거예요. 다만 건축물은 뭐다? 대가 되는 거. 공원은 뭐예요? 공원이지. 묘지공원은 뭐야? 묘지죠. 거기를 관리하는 건축물은 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지목 쭉 정리가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목 같은 경우는 옛날에는 지목이 가장 어려웠어요. 옛날에 막 15회 때인가 14회 때인가 속리산 안에 법주사 안에 쌍사자 석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구획된 토지 지목이 뭐냐 해가지고 답은 종교용지잖아. 종교용지의 개념이요. 사적지의 개념이 종교용지 안에 있으면 종교용지고 학교 안에 있으면 학교용지고 공원 안에 있으면 공원이에요. 종교용지가. 속리산. 법주사의 지목이 종교용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쌍사석등 보셨어요? 저는 요즘에 그런 데 가잖아요. 지목부터 봐요. 진짜 석등이 있는지. 가면은 사자 2마리가 딱 석등을 받치고 있어요. 비 맞지 말라고 뭐도 이렇게 해놨어 거기는. 나머지 석등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거기만 이렇게 해놨다고. 금표라는 게 뭔지 알아요? 금표? 산에 가면 금표 있어요. 금표. 금표는요.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를 베지 못하게 구역을 설정하는 것을 금표라 그래. 금표. 산에 가면 이렇게 금표라고 이게 표석이 박혀 있어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박아놨단 말이야. 나무 베지 말아라 함부로. 속리산에 가면 있어요. 그 사진을 찍어왔어. 나중에 책 쓸 때 그거 집어넣으려고. 제가 쓴 책에는요. 지목이 사진으로 그려져 있어요. 제가 쓴 책에는. 거기에 다 얼굴들이 있어요. 그 안에. 우리 애들이 들어가 있거나. 정말 목장용지에는요. 우리 애들이 거기 양한테 먹이 주는 거 있어요. 멀리서 찍어서 잘 안 보이지. 유원지는 저기 찍었거든. 에버랜드 풍차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제가 저만 알 수 있게끔 해놨죠. 그 다음에 지목이 되는 저희 집이 딱 찍혀 있어요. 거기에. 정말입니다. 자, 그 지목은 계속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 문제를 풀어보고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서 지목이 3문제밖에 없는데 이걸 그렇다고 지목을 10문제를 넣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목을. 요즘 들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국어하고 하천이에요. 수도용지 이런 것도. 국어는 뭐가 나와야 돼요? 인공적인 수로라든지 뚝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인공적인 수로라든지 뚝. 그럼 지금까지 지목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건 뭘까요? 잡종지입니다. 잡종지가 가장 콩나물 재배사 잡종지. 꿀벌은 목장용지. 지렁이 사육장 목장용지. 지렁이하고 꿀벌이 가축으로 새롭게 들어와요. 그래서 지렁이도 목장용지. 지렁이. 낚시할 때 지렁이 끼고 하잖아요. 낚시할 때. 근데 진짜 낚시 잘하는 사람은 지렁이 안 껴요. 떡밥을 묻혀가지고 고기를 유인해서 잡지. 지렁이는 세월 내고 그냥 놓으면 알아서 물잖아 나중에는. 그 다음에 15번 면적. 그래서 얘네들은 시험에 나오더라도 거의 안 나오고 얘네들에서 나오는 거 시험 문제. 그럼 지금 우리가 15회 때부터 26회까지 이 문제가 최소한 12문제 남았다는 소리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보고 연습을 하시란 말이에요. 수영장의 지목. 놀러 가니까 유원지잖아. 동물원, 식물원. 미술관. 대. 박물관. 대.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용 건축물은 대예요. 미술관이라든지 박물관 이런 거 전부 다 극장 전부 다 대예요. 대.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15번. 15번, 15, 16, 17. 이 세 문제는 뭐다? 면적에 대한 겁니다. 15, 16, 17은 면적과 관련된 문제인데 면적은 면적의 의의, 면적 측정 대상,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 면적을 등록을 해야죠. 면적을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단수 처리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 계산 문제고 이제 조금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이거죠. 토지가 무엇이 됐을 때, 토지가 이동이 됐을 때 면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세 개가 토지 이동에 따른 면적 처리 방법은 몇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무엇? 등록 전환. 그 다음에 분할. 그 다음에 축척을 무엇하는 거? 축척을 변경하는 거. 그죠? 허용범위 계산하죠? 허용범위 계산을 해서 허용범위 무엇일 때? 이내일 때 하고 허용범위를 무엇할 때? 초과할 때. 등록 전환할 때는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얘는 등록 전환될 면적이 되는 거고 등록 전환에서 가장 핵심은 그대로 갈 수 없다라는 거죠. 2m상의 면적을 그대로 토지들에게 등록할 수 없다라는 거고 분할의 경우에는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증감이 없어야 되고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면적에 따라 나누고 축적변경일 때는 전면적이고 여기서는 후면적이고 초과할 때는 어떻게 돼요? 경계와 면적을 어떻게? 직권에 의해서 무엇을 한다? 직권에 의해서 정정을 하더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 더 추가하면은요 복구죠. 복구할 때 허용범위 이내일 때는 조사서의 면적을 초과할 때는 측량하고 그죠? 근데 분할해서 하나 더 나와요. 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치지역에서는 면적의 증감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몇 개로 나눠져요. 여기서 많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고 적은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고 많은 경우는 버리고 적은 경우는 올리자잖아. 어디서 버려요? 버리는 것은 작은 것부터 순차적으로 버려서 증감이 없도록 하고 적은 경우에는 큰 것에서 올려서 증감이 없도록 하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의의는 수평면상의 넓이죠. 대상이 아닌 거 볼까? 아닌 거. 대상이 아닌 거는 뭘 찾으면 돼요? 측량을 안 하는 걸 찾으면 되는 거야. 측량을 하지 않는 거를 찾는 거니까 도면의 무엇? 도면의 제작성. 그 다음에 합병. 지목을 변경하는 지목 변경. 그 다음에 위치를 정정하는 위치 정정. 그죠? 네 개는 측량을 안 하는 게 원칙이겠지? 측량을 해도 안 하는 거 있죠? 몇 개가 있어요? 경계, 복원, 측량, 지적, 현황 측량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이거의 반대. 복구. 이거의 반대. 측량. 그러니까 토지가 이동이 되면 조사만 하면 되고 측량하는 게 있잖아. 요거의 반대. 경계 정정. 이거의 반대. 수반한다. 경계 복원 측량 시, 지적 현황 측량 시 면적 측정을 수반한다. 그러면 해야 되는 거지. 이해하셨어요, 요거? 그래서 면적 측정 대상이 아닌 것을 하면 이쪽에 있는 거 그냥 하나 쓰시면 돼요. 15번 보세요. 4번에 걸리잖아. 4번이 뭐예요? 지적 현황 측량이잖아. 그죠? 여기 걸려 들어간다. 그 다음 16번. 토지 이동으로 인한 면적 등의 결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을 신규 등록 전환, 분할 여기 써 있네. 여기 해당되는 게 어떤 것들? 신규 등록 전환, 분할, 축적 변경, 도시개발 사업 이런 것들이잖아. 또 여기 또 뭐가 써 있어요? 위치 정정 경계 정정 들어갔잖아. 측량해야 된다, 측정해야 된다. 2번은 뭐예요?
많은 경우죠. 많은 경우는 어떻게 하자? 버리자. 버리자를 먼저 찾아. 많은 경우는 버리자. 근데 뭐라고 써 있어요? 버리자라고 써 있어요? 근데 어디서 버려? 작은 것에서. 근데 큰 것에서 버리자라고 써놨잖아 지금. 맞아요? 그 틀린 거지 2번이. 자, 면적에서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나오면 많았느냐 적었느냐를 물어볼 거라고. 많으면 어떻게 하자? 버리자. 작은 것에서. 적으면 올리자. 어디에서? 큰 것에서. 3번 등록 전환일 때는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어떻게 하고? 등록 전환될 면적으로 하고 초과할 때 정정하죠. 누가? 직권. 얘네들을 이렇게 나오면 틀려요. 신청에 의해서 정정한다 그러면 X가 되더라. 신청해서 정정하면 X. 분할. 허용 범위 이내일 때는 나누고 초과할 때는 정정하고. 자,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야? 전자 면적 측정 기법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전자 면적 측정 기법이 있고 좌표법이 있잖아. 그죠? 전자 면적 측정 기법, 좌표법이 있는데 경위의 측량으로 무엇을 해요? 경위 측량으로 세부 측량을 실시하면 면적은 무엇에 의한다? 좌표에 의한다 이겁니다.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경위 측량에 의해서 세부 측량했을 때는 면적은 전자 면적 측정기에 의한다. 그렇게 해서 시험에 한번 나왔습니다. 틀린 거예요. 5번 지문 나와야죠. 5번 지문. 맞죠? 역시 마찬가지로 1번부터 5번까지 그 26번의 핵심은 뭐예요? 면적 측정하는 대상은 당연히 선정이 된 거고 이 문제 핵심은 이걸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를 지금 물어보는 거잖아. 15번은 얘를 알고 있느냐 모르느냐를 물어보는 거고. 그러니까 17번은 뭐예요? 단수 처리 제대로 알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단수 처리를 잘 알고 있느냐. 근데 여기서 이제 계산 문제는 넣어놓지 않았지만 단수 처리 잘 알고 있느냐 물어보는데 이건 27번 문제는요. 단수 처리를 알아도 몰라요. 답은 5번이기 때문에 그래. 거기 연결오차라고 써있죠. 일단은 결론은 연결오차라고 써있는데 그걸 거리로 바꾸시면 답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거리. 그러니까 지적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5에 걸치면 구하고자 하는 수가 0 또는 짝수일 때는 버리고 홀수일 땐 올리는데 이렇게 단수 처리하는 것을 5, 4, 5, 2이라 그래. 근데 5, 4, 5, 2을 적용하는 것이 면적, 거리, 방위각, 종횡선의 수치 4가지만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 시험에 다음 중 측량 계산에 끄수 처리가 다른 하나는 그러면 연결오차 쓰시라는 거예요. 답을 그냥. 연결오차. 그래서 이 문제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번 알려드린 거고 얘는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이렇게 600분의 1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치적하고 기타지요. 얘는 어떻게 해요? 제곱미터 이하 몇 자리로? 한 자리로 등록을 하더라 이겁니다. 0.1, 0.2, 땅땅땅땅 이런 식으로. 얘는 그냥 제곱미터로 1, 2 이렇게. 최소 얼마? 0.1. 최소 얼마? 1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래서 0.05 제곱미터를 무엇했을 때? 초과했을 때. 여기서 딱 잘랐을 때 5를 초과하면 올리고 5 미만이면은 버리고 5인 경우에는 얘가 바로 뭐가 돼요? 이게 구하고자 하는 수잖아. 구하고자 하는 수가 0 또는 무엇일 때는 짝수일 때는 버리고 홀수일 때는 올리자라고 표현이 되는 거야. 0.5를 기준으로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추가하시면 돼요. 계산 문제. 축척이 주어지고 만약 축척이 안 주어지면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왼쪽 오른쪽? 왼쪽이야. 축척이 안 주어지면 이쪽이에요. 얘는 이거거든. 그럼 왜 경계점 좌표 등록부 비지적은 축척이 안 주어질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 비지적은 원래 500이잖아. 근데 농지는 1000이죠. 승인 얻으면 3000도 할 수 있고 6000도 할 수 있는데 경계점 좌표 등록 비지적은요. 축척과 상관없이 정밀도가 600보다도 좋고 옆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좌표로 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도해 지적이야. 얘는 평판을 갖고 측량한단 말이에요. 얘는 경위 갖고 하는 거고 얘가 훨씬 더 정밀도가 높아. 얘는 축척과 상관없이 이리 가는 거야.
축척이 안 주어져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반드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잖아. 축척 안 주어져요. 그 다음 중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지적 확정 측량을 실시하였다. 이때 면적이 얼마였다면 결정 면적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럼 무조건 이쪽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요거? 그 계산 문제까지. 그러니까 축척이 안 주어지면 이쪽이야. 근데 축척이 만약에 1000으로 주어졌어. 원칙은 어디예요? 이쪽이죠. 근데 꼬리에 뭐가 붙으면 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치지역임 그럼 이리 가는 거야. 6000이면 어디예요? 여기야. 근데 꼬리에 또 뭐가 붙어? 단 경계점 좌표등록 비치지역임 그럼 또 이리 가는 거야. 그것만 조심해서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17번에 보시면 틀린 것은 5번이고요. 연결오차를 뭐로 바꿔요? 거리로 바꾸고요. 0.5 제곱미터 원칙 이쪽이야. 0.5 제곱미터 미만일 땐 버리고 초과할 땐 올리며 5인 경우에는 0 또는 짝수일 때는 버리고 홀수일 땐 올리는데 600분의 1인 지역과 경계점 좌표등록 비지역은 0.1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얼마로 한다? 600분의 1일 거야. 경계점 좌표등록 비지역은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하고 0.2 미만일 때는 얼마로 하자? 0.1로 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집은 딱 하나만 빠진 거야. 뭐가 빠졌을까? 여기 이쪽에 1 미만일 땐 1로 하자 이거지. 이쪽은. 그래서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1200분의 1일 때는 0.1 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0.1로 한다. X예요. 나왔다면 1 미만일 때 1로 가는 거지. 600하고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에서만 0.1 미만일 때는 0.1로 가는 거다 이거. 이해하셨죠, 연애요? 여기에다가 이제 좀 더 공부하실 분들은 이런 것들. n분의 1 이꼴 무한. 실제 거리분의 무슨 거리? 도상거리. 요거. 그 다음에 n분의 1이 얼마? 제곱 이꼴 실제 면적분의 도상의 면적이더라. 이거. 계산 문제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기까지가 면적이에요. 그 다음 18번, 19번, 20번, 18, 19, 20번은 무엇에 대한 문제? 경계에 대한 문제야. 경계. 그러면 면적은 장에만 등록되죠? 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자, 경계가 이렇게 있는데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이 돼요? 도면에만 등록이 돼요. 그래서 경계란 무엇이고 경계의 설정 원칙에 대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지상경계 기준에 대해서 보시고요. 건축물에 걸려서는 아니 되는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거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엇이다? 지상경계점 등록 부에 대한 거. 이 정도 나오는데 거의 시험에 어디서 나와요? 여기서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여기 안에서만. 경계는 무슨 경계? 도상 경계잖아요. 그래서 도면에 등록된 선을 무엇이라 한다? 경계라고 해요. 그래서 경계라고 하는 정의가 이거잖아. 경계점 무엇을? 경계점 간을 어떻게 해라? 직선으로 연결해서 지적 공부에 등록한 선을 무엇이라 하고 경계라 하고 경계점이라고 하는 것은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무엇으로서 굴곡점으로서 지적도 임야도에서 도회적으로 표시하거나 경계점 좌표등록부의 좌표 형태로서 나타내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설정 원칙, 국정주의, 직선주의, 축척 종대 원칙, 경계 불가분의 원칙. 잘 안 나와요 시험에. 지상경계 기준 해면에 접하면 최대 만조위. 절토부는 상단. 높낮이의 차이가 없으면 중앙. 있으면 하단. 제방 바깥쪽 어깨. 바깥쪽이 물이 있는 쪽이 바깥쪽이에요. 소유자가 다르면 소유권의 범위에 따르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얘는 판공도도, 판결 8개 지목, 천수, 유학, 철도, 구제, 도시개발사업, 도시군 관리계획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얘는 얘가 누가 작성할까요? 얘는 지적 소관청이 작성합니다. 언제? 토지가 이동이 돼서
새로운 경계가 만들어졌을 때. 그럼 여기에 어떠한 것들을 등록할 것이냐. 등록 사항에 대한 거. 7개죠. 소재, 지번, 좌표, 사진 파일, 경계점 위치 설명도, 실제 공부상의 지목과 실제 이용 지목, 경계점 표지의 종류. 이런 것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18번 보시면 경계점 표지를 요거네. 여기 설명 안 한 건데 우리가 보통 분할할 때는요. 지상에다 뭐를 설치를 해요?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분할하는데 판결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아요. 판결 쓰시면 돼. 정답 4번. 만약에 판결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판결이 들어갔잖아. 여기에는요. 판결이 빠지고 나머지는 다 들어와요. 그리고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매매할 때 분할하죠. 그러니까 경계점 표지를 설치하고 분할할 수 있는 경우는 분할 대상이 다 들어가는 거야. 분할과 관련된 것들은. 근데 옛날에는 판결이 들어갔는데 법에서 빼요. 판결이 답이야. 판결이 없으면 8개의 지목이 아닌 다른 지목을 거기다 한두 개씩 집어넣는다고. 그 중에 하나 찾으시면 돼요. 이 문제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정답은 4번. 그 다음 19번. 판공도도니까 몇 번? 5번이다 이겁니다. 5번. 이해하셨죠? 20번. 20번 한번 풀어보세요. 응? 아니, 이 문제 제대로 된 문제예요, 지금. 몇 번? 우리 앞에 계신 분, 여기 앞에 여자분 몇 번이에요? 고개 들고 몇 번? 4번. 4번이야, 4번. 아니, 4번이에요. 봐봐, 지금. 소유자가 다른 경우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봤잖아, 지금. 소유권의 범위에 따른다 해요. 몇 번이야, 그게? 4번. 근데 봐봐. 1번, 2번, 3번은 맞는 말이죠? 근데 5번은 틀렸지? 그래서 문제 잘못된 게 아닌 게 아니라 문제를 잘 봐요. 소유자가 다를 때 어떻게 결정할 거냐고 물어봤잖아, 지금. 그 소유권의 범위에 따르도록 되어 있더라, 이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시면 어떻게 나와요? 절토부일 때 상단인데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지상계 결정할 때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 절토부는 상단으로 결정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 소유권의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 이거야. 그렇게 나올 수 있다는 문제 자체가. 왜냐면 지금은 맨날 뭐만 나와요? 평균의 수면 나오고 안쪽 하단 나오고 사단만 나오는데 그런 거 나오면 맞춰야 돼요.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5번이 틀렸다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면 이건 얘는 알고 있는 거잖아. 경계는 3개가 잘 나와. 요놈, 요놈, 요놈. 요놈 3개. 경계는 어디에만 등록돼요? 도면.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등록이 되더라. 거기까지 이제 보시고. 여기까지가 몇 장이에요? 2장이야. 토지의 등록. 토지의 등록에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에 대한 거를 정리. 지금부터 이제 하는 것은 뭐예요? 제 3장 지적 공부다. 지적 공부. 몇 번 풀고 있어요, 우리? 21번, 21, 22, 23, 24. 6시 반에 끝나면 6시 반. 오늘. 지적 공부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 등록상. 여기서 작년도에 2문제 나왔어요. 2문제. 등록상 무조건 보셔야 돼. 이거 옛날에는 이게 무조건 나왔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또 뭐가 나올까요? 요게 나오겠죠. 부동산 부합. 부동산 종합 공부라는 것이 나올 것이고 또 뭐가 나와요? 지적 공부 복구. 그 다음에 또 하나 지적 전산 자료. 지적 전산 자료를 이용 또는 활용하고자 할 때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이냐. 요 정도.
이제 등록상.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점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있으면 기본적으로 토지 표시가 들어가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그 다음에 좌표. 이 6개를 무엇이라고 한다? 6개를 토지의 표시다라고 하잖아. 소재 지번, 몽땅, 모든, 목, 도장, 축도장, 면장 2개가 들어가면 사유가 들어가고 경계는 도면에만,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옛날에는요 축도장이 뭐고 목도장이 몰라도 돼. 근데 이맘때쯤이면 알아야죠. 내일 모레 시험 볼 사람이 축도장이 뭐야? 목도장은 뭐니? 그러면은 좀 더 공부하셔야지. 많이 안 됐다는 소리예요. 몽땅, 목, 도, 장, 코드 번호와 함께 정식 명칭. 여기는 부호로서 두문자 24개고 차문자 4개. 차장 1,000원. 면, 장 2개가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요? 사유. 작년도 문제. 다음 중 토지의 이동 사유가 등록되는 지적 공부는 답이 뭐예요? 이동 사유라는 거 많이 안 들어봤잖아. 근데 보통 토지대장하고 임야대장에는요 웬만한 거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동 사유도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토지대장에서 봐야죠. 그런 거를 여기다가 잘 있지도 않은 거에다가 그렇잖아요. 작년도 문제. 그 다음에 경계는 도면에만, 좌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만.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은 일반인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의 도면을 비치하죠. 거기 뭔가 하나 들어가죠? 이게 뭐예요?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작년도 문제. 다음 중 경계점 좌표 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의 지적 도면의 등록사항. 1번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표고, 2번 거리, 3번 면적.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표고는 여러분 표가 높이거든요. 여러분들 표고는 몰라요. 표고라는 말 그 쓰면 안 되지. 면적은 도면에 들어가질 않아요. 토지대장에 들어가는 거지. 답은 뭐예요? 거리야, 거리. 작년도 2문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작년도에서.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 소유자. 소유자는 어디에? 소대장에 들어가더라.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니까 소유자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자의 무엇? 성명, 그 다음에 주소, 그 다음에 주민번호뿐만 아니라 변동 원인이라든지 변동 일자를 다 의미하는 거잖아. 고유번호 어디 안 들어가요? 고유번호는 그림에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 도면에 안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이해하셨죠? 여기에는 지가하고 등급이 들어가죠. 개별 공시지가예요? 표준지가예요? 개별 공시지가. 표준지가라고 나오면 틀려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지분이 들어가고. 대지권등록부에는 지분도 들어가요.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건물의 무엇? 건물의 명칭이 들어가고 또 전유 부분에 표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들어간다? 대지권의 비율이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여기서는 특이한 것만 제가 써드리는 거잖아요. 부호도 하고 무엇? 부호도 하고 부호가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맞아요? 도면에는 색인도 들어가고 도면에 제명 들어가고 그 다음 도각선 및 수치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삼각점 및 무엇? 삼각점 및 지적 기준 점의 위치가 들어가고 그죠? 또 건축물 및 구조물의 위치가 들어가더라 이겁니다.
맞죠? 근데 도면에는 경계점 좌표등록부가 비치된 도면은 이 도면으로는 측량할 수 없고 제면 끝에 뭐라고 써요? 제면 끝에 좌표라고 쓰고 이렇게 쓰면 이게 경계점이고 경계점이잖아. 24점 얼마? 16.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게 바로 이거잖아. 좌표에 의해서 번호와 함께 정신명칭을 쓴다. 맞죠? 2번 지적도에는 삼각점. 그러니까 삼각점? 지적삼각점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삼각점이라는 게 따로 국가기준점에 삼각점이라는 게 있어. 수락산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삼각점 있을 거예요. 옛날에 제가 본 것 같은데. 삼각점, 지적기준점, 경계점 간의 거리, 가로 열고 뭐라고 써 있어요? 경계점 간의 거리, 가로 열고 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치 지역에 한해서. 그 다음에 면적은 안 들어가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3번은 경계점 좌표등록부 소재 지번 의심할 게 없고 부호도하고 부호가 특이한 거잖아. 또 좌표가 안 들어가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공유전면부에는 지분이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만약에 4번에 공유전면부로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목이라든지 면적만 눈에 안 들어오면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지권등록부도 마찬가지예요. 소유자 들어가죠? 그러니까 변동 원인하고 변동 일자가 들어가줘야 된다. 그 다음 22번 대지권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나열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 문제 어려운데 면적이 보이잖아. 면적 어디에? 면적 어디에? 장애만. 그 답이 2번이에요. 이 문제 어려운 거야 사실은. 근데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려워. 그러니까 대지권등록부에 뭐가 등록되지 이렇게 공부한 사람은 어려워요. 근데 몽땅, 목도장, 축도장, 면장하면 여기서 장은 토지하고 임야대장이니까 이거구나라고 쓸 수 있는 거야. 근데 공부가 좀 안 되신 분들은 소유권의 지분? 이거 공유전면부에 등록되는데 이렇게 해갖고 쓸 수도 있다 이거지. 지분 아까 여기 들어간다고 했잖아. 지분 여기에. 주민번호 들어가요? 소유자는 들어가면 당연히 주민번호가 들어가야지. 주민번호가. 어려운 문제 사실은. 알면 쉬운데 모르면 어려운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여기까지 이제 뭐를 가지고 이제 등록사항을 쭉 정리해드렸는데 간혹가다 이제 어떤 문제들이 나오냐면은 이렇게 그림이 하나 딱 주어져요. 해석해라 이거지. 이거 해석해라. 한번 해석해볼까? 여기 산이라고 써 있어요. 이 산의 의미는 임야대장하고 임야대에 등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거 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지적에서의 지적도면이에요. 여기가 14일인데 14일의 면적은 경계점 좌표등록부에 등록되어 있다. 토지대장에 등록되어 있죠. 면적은 X지. 요거의 면적은 전자면적계에 의한다. 좌표에 의하죠. 24.16은 좌표에 의해서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이다. 요게 25회 때 나온 거고요. 24회가 25회 때 나왔고 바로 이어서 작년에 이게 나온 거예요. 경계점 좌표등록부 비치지역의 지적도면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을 해서 답이 이거였다고. 이미 앞에서 다 알려줘. 어떤 형태로든. 더 이상의 문제는 낼 게 없다니까요. 지적은.
거기서만 내는. 만약에 더 이상의 문제를 낸다. 그럼 뭘까? 벌칙 같은 거 낼 수도 있는 거야, 사실은. 벌칙. 아니면은 뭐 측량 업에 대한 거. 근데 그것까지 내버리면은 여러분들 공부 1시간 이상 더 공부를 할 분량이란 말이에요. 아직까지 잘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예요. 그 부동산 종합 공부는 시험에 뭐가 나와요? 등록사항이 나온다요. 몇 개예요? 5개예요. 자, 23번 풀어보세요. 이게 공무원 시험에 나온 거거든요. 공무원 시험에 나온 거예요. 이렇게 나오면 10명 중에 9명 틀립니다. 벌써 틀렸잖아. 이제 대답하지 마셔, 당분간. 다시 한번 풀어봐, 다시 한번. 그 몇 번? 5번? 몇 번? 5번? 아니, 제가 아까 용어 할 때 4개 써놓고 등이 뭐라 그래, 등이? 부동산 권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얘기했는데 왜 5번이 나오냐고요. 그 등록사항 맞거든요. 근데 공무원 시험은 등록사항은 다 맞는데 법이 틀려. 토지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은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토지 이용 규제 기본법이에요. 그렇지. 국계법 때문에 틀린 거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토지 이용 규제법에 따른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공무원 시험이 이래요. 어?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은 교수님들이 정확히 알고 있어라. 너네들 법 좀 그 무슨 법에 따른 뭔지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주계사 시험은 어디를 잘라버려요? 뒤에 거 다 잘라버리고 내는 거거든. 근데 이렇게 나오면 3번 쓰시라고 앞으로는. 다른 거는 못 바꿔 쉽게. 2번을 쓰라. 2번을 쓰라 이거예요. 1번은 못 바꾸겠죠. 건축물의 표시는 건축법이야. 그 지적 공부의 내용은 4번은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5번은 법명 써있네. 부동산 등기법에 따른.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만약에 바꾸더라도 2번 아니면 3번을 바꾸겠지. 3번 맞아요. 가격 공시에 대한 거.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 평가에 따른 법률들은. 이 문제는 한번 등록사항 5개를 보시라고 낸 거예요. 어땠어? 등록사항 5개를 보라 이거 5개를. 24번. 그리고 부동산 종합공부 나오면 전부 다 누구 나온다 그랬어요? 오로지 얘는 지적소관청만 나오는 거야. 지적소관청. 관리운영도 누가? 지적소관청이. 그 다음에 복제하는 것도 누구? 소관청. 그죠? 정보 제공하는 사람도 기관의 장이 소관청에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어디 가서 받아볼 수 있어요 이거? 시장 지적소관청이라든지 읍면동장에게. 얼마나 시도지사가 바쁜데 그 사람한테 등기상 공부 부동산 종합공부 증명서는 시도지사 2번이 X더라 이겁니다. 2번. 1번은 보세요.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 종합공부를 관리 운영하고. 2번 틀렸고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장이에요. 3번 복제하는 사람 누구? 지적소관청. 근데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이 멸실되거나 훼손됐을 때 그걸 복제하는 건 누구예요? 걔는 국장이에요. 그거는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상시적으로 소관청이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소관청이고 영구적으로 보관하더라 이겁니다. 다음 페이지 25번. 옳지 못한 것은 공부 반출 언제 할 수 있어요? 천재지변의 경우는요 그냥 나갈 수 있고 시도지사의 승인 얻으면 나갈 수 있다 이겁니다. 2번도 맞고요. 3번은 3번 맞고 3번 맞아요. 우리가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하고 저장하는 것은 지적정보관리 측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잖아. 4번 맞죠? 5번 틀렸습니다. 왜? 제외. 봐봐. 지적 공무원 어디에다 보관해요?
지적 공부는 지적 서고에 보관하지.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기록 저장은 제외죠. 얘 어디다 보관해요? 거기 써놨잖아. 지적 정보 관리 체계에 보관한다고. 맞죠? 이 문제 어려워요. 25번은 좀. 26번. 오늘 하는 문제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가 26번입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은 시험 범위에 있는데 이거 잘 안 알려드린 내용 중에 하나예요. 나오면 똑같이 나올 겁니다. 분명히. 자, 여러분들 에듀프로에 가입되어 있으세요? 회원 가입되어 있어요? 아이디 뭐예요? 아이디는 알려주면 어때? 아이디는 알려줘도 되죠. 패스워드는 얘를 알려주면 안 되지. 누가 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바꾸죠? 아이디 바꿔보려고 한번 노력해 보셨어요? 아이디는요, 어떠한 경우도 바꿀 수가 없어. 이거를 우리가 보통 지적해서 사용자 번호라고 그래. 사용자 번호는요, 절대 못 바꿉니다. 그게 답이 앞으로 시험에 나오면. 어? 비밀번호는 누설되거나 우려가 있을 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데 사용자 번호는요, 등록 관청별로 부여가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적정보관리 체계라는 게 뭐냐면 지적직 공무원들이 딱 출근하잖아. 그럼 거기에 접속해가 들어가고 업무를 처리하는데 여기에는 21가지의 권한이 있어요. 우리 회사 들어가면 회사 자체에 네트워크 있잖아. 그럼 사원번호 치고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자기가 볼 수 있는 게 있고 못 보는 것들 있잖아요. 직급에 따라서 마찬가지예요. 21개의 권한이 있는데 그중에 자기의 어떠한 직급이라든지 소속이라든지 업무에 따라서 볼 수 있는 게 있고 못 볼 수 있는 게 권한을 다 부여를 해줘요. 관리청에서. 근데 비밀번호는 누가 보면 바꿀 수 있지만 사용자 번호는 못 바꿔요. 그게 핵심이야.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뭐 이거 사용자를 등록을 해요. 권한관리청에다가. 그 관리청이라면 3명이에요. 국장, 시도지사, 지적소관청. 그 심사를 받으면 권한을 부여를 해줘요. 그런데 사용자 권한 부여해가지고 사용자 권한 등록 그 파일에다 넣어주고 비밀번호는 못 바꿔요. 바꿀 수 있지만 사용자 번호는 못 바꾼다라는 거예요. 그 퇴직하면 못 쓰게끔 막아버려야죠. 그런 것들, 이런 내용인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4번이야. 1년 번호는 사용자 번호는 못 바꾼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사용자 번호는. 여기까지 하고 5분만 쉬었다가 27번부터 갑니다. 잠깐 쉬었다 합니다.